마이크 보고. 나가라는 그 말씀은 어제부터 동의해서 오신 거예요? 국무실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라고 하시는 거는 국무실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학교 누가 그랬어요? 저희는 여기서 줄을 똑바로 서서 추모를 하고 싶은데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안관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의 지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가 추모의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근데 방금 이게 문을 근데 걸어 잠근 거죠, 학교 측이. 아까 보셨잖아요. 예, 이쪽 문. 이 학교에는 왜 우리 편이 없어? 진짜 좀 나가주세요. 교사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밀려들고 오는데 저희 지금까지 큰 소리 난 적 한 번도 없는데. 저희 조용히 그냥 꽃 하나 한 송이 놓고 가려고 하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 그냥 막연히 지켜보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저희 좀. 저희가 라바콘으로 2개 차선 중에 1개 차선을 다 막아놨어요. 앞에 보시면 기동대원하고 교통경찰이 근데 그게 다 정식 통제하고 저희가 있고 만든 추모 나가서 공간이에요? 보시면 알잖아요. 나가서 저희 어디다 무슨 헌혈하라는 거예요? 아니지. 어디다가 헌혈하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헌혈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여기서 들어가셨는데 저희 길거리다가 헌혈하는 거 어디다 하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추모 그냥 조용히 추모만 하고 갈 테니까 안에서 좀 기다릴 수 있게 편히 좀 부탁드릴게요. 분향소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지금 저쪽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든 정도예요.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사고가 안 나는 거지. 저희가 지금 인파가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에 사고가 나면 책임지셔야 되는데 2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가만히 서서. 이러다 사람 쓰러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조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인사라도 해야죠. 23살 꽃다운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고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조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는 길이 쓸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인사하게 해주세요. 인사하게 해주세요. 고생했다고 인사하게 해주세요.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 비닐 챙겨온다. 비 온다니까 이제 비닐 챙겨오는 거. 문 열어주세요. 아니 이거 누가 못하게 한 거야 지금? 우리 그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인도에서는 학교 정문 안쪽 녹색 펜스 앞에 임시 추모 분향소를 만들 예정입니다. 분향소가 설치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니까
기초 잡아서 합시다. 기초 잡아서. 여기 다각 추모. 학교는 학교장이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분양소 개방을 원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각각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 추모 집회가 3시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3, 3, 5 모이시면서 여기에서 질서를 지켜서 하고 계셨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막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3시간 기다린 선생님, 2시간 기다린 선생님 계세요. 그러면 어쨌든 간 이게 사람이 인파가 많아지면은 여기 앞에서 좀 자연스럽게라도 해소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 무작정 막고, 저희는 학교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그럼 이걸 전달해서 좀 뭔가 얘기를 해주셔야죠. 무작정 이렇게 기다리라고만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죠. 언제까지 기다려요? 3시간, 2시간을 기다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저는. 어쨌든 간 그 전에 자연스럽게 되고 있었다면, 추모 공간이 오케이가 됐다면 열어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애도를 위해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신 추모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모 공간은 9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앞에 추모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추모 공간 내용은 안내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건너편으로 가요. 괜찮아, 저도 되는 마스크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돼요. 안전과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해소되지 않도록 저희가 나눠서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차 초등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사 생존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더운 여름 같은 마음으로 모여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교육자입니다. 가르칠 교, 길을 유, 사람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뛰어놀고 재미있는 농담을 하며 색다른 수업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지도서와 인터넷을 뒤적이던 저의 신규 시절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이젠 무사히 하루를 지낼 방법을 궁리합니다. 수업을 방해하고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아이를 타이르고 상담도 해보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언제 이 아이와 학부모가 돌변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남습니다.
쉬는 시간이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때문에 8시 30분부터 학교 시간까지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화장실은커녕 물도 입에 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는 학부모에게 전화가 와도 상담이라는 이름 안에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령받은 지 2년차 된 신규 교사입니다. 자기 아이를 괴롭힌 아이는 철저히 사회적 매장을 당해야 한다. 현장 체험학습 장소가 이상한 단체와 관련된 것 같다면서 장소를 바꿔달라. 답사를 갈 때 동의 없이 몰래 따라와서 교사를 도찰하는 행위. 동학년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왕따시키는 것 같다면서 교장실로 찾아가는 행위. 더 이상 우리 아이가 참지 못하면 그 애를 때릴 것 같다는 등의 학폭을 예고하는 식의 협박. 그 밖에 자잘한 민원은 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원과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저 이런 직업인가 보다 묵묵히 견디면서 정신 차려보니 정신과 상담을 예약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 남자아이 둘이 여자아이 2명이 앞을 보고 껴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쟤네 짝짓기한다 라고 공공이 하나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이미 3월 초부터 성희롱 민원에 시달렸던 예민해져 있던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라 그 남자아이 2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학부모 민원을 받았습니다. 교사는 소리 지르는 것조차 아동학대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인권을 교사의 인권을 저 역시 재작년 원치 않게 1학년 담임을 맡아 악성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병가를 내고 담임 교체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 속에서 제가 겪은 어려움은 학부모 민원에 더해 친구를 때리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교육 시스템. 그로 인해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히지 말라며 훈육보다는 애원에 가까운 호소를 하며 느끼는 무력감. 소수의 학생으로 인해 한쪽에 밀려 피해받는 선량한 다수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문제 있는 반이라는 인식 덕에 동료들에게 무능력해 보일 걱정과 좌절감. 가당치도 않은 요구에 일일이 응대하며 혹시 내 발언이 트집잡히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불안감. 조금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관리자들의 냉대와 모진 말들로 인한 상처였습니다. 교권수 이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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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수 이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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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첫 교시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국어책을 가져오라 했지만 그 학생은 국어책을 가져오라는 저의 말을 가뿐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무섭게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얘가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며 그 학생에게 국어책을 가져오라고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전혀 미동도 없고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애들의 입에서 쟤는 원래 저래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자네 이곳저곳에서 자신이 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일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전 담임 선생님에게 한 짓들도 다른 애들이 그 상황에 얘기했습니다. 겨우 애들을 진정시키고 1교시 국어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교시가 시작할 때 교감 선생님이 교실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내더니 그 문제 학생의 부모가 1교시 쉬는 시간에 저를 아동학대로 경찰 신고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 간 지 1시간 만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에 부임한 지 1시간 만에 제가 아동학대범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학생을 때렸나요? 감금했나요? 인가 취급을 하지 않았나요? 굶겼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2교시 시작하려고 할 때 저를 교실에서 불러내고 교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교무실 복도로 내려가니 이미 그 학생의 부모가 와서 학교를 해집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엄마는 교무실 앞 복도에서 나오지도 않는 울음을 억지로 짜내며 매우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 학생의 아빠는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에게 사과하면 제가 봐드릴게요. 그 어이가 없는 말이 제 말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왔습니다.
제 인적 사항을 물어보고 학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조사를 당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학교는 제 사건에서 발 빼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잘못 안 했으면 무혐의 나올 거 아니냐. 그 학부모가 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라면서요.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살아있는 제가 증인이고 그 비겁한 사람들이 뭐라 변명하든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저를 죽였습니다. 선생님,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살면서 작은 범법행위 하나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선생님, 길에 침도 안 뱉는 작은 쓰레기 하나 안 버리는 저희가 범죄자가 됩니다. 난생 처음 간 경찰청 조사실. 함께 동행했던 저희 어머니는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 싶어 경찰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잘못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청, 검찰까지 가서 최종 혐의 없음을 받기까지 그 기간은 매 순간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 사건을 묻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나면 제 교직 생활이 지저분해질까봐 비겁한 저는 숨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저희 대학 선배가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주장과 교장, 교감의 아동학대 신고로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자택에서 돌아가셔서 훈직 처리조차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도 많은 일이 있고 난 후 지금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일을 겪었을 때 제가 언론화에 있다면, 적극 대응했다면 선생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 잡으실 손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제가 선생님을 돌아가시겠습니다. 비겁한 저는 혐의 없음을 보자마자 그 일을 겪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을 선생님들과 이미 겪으신 선생님들의 아픔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봤을 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 학부모의 같은 민원, 같은 관리자들의 보신주의자인 제가 선생님을 많은 날 괴롭히고 옥죄었을 것을 생각하니 분노의 눈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생님께 마음을 전달드리러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게 억울하지 않도록 그곳에서라도 편히 눈 감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일선 교사를 경력 적은 손으로 방패로 삼는 교육개혁 폐악질을 수면 위로 드러내겠습니다.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가 수많은 교사들을 어떻게 고통받게 했는지 드러내고 악용되는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 몸 검사한다고 내 자리 지킨다고 숨어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꿈을 펼치실 공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공간에서 돌아가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선생님, 생각이 날 때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부디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온화한 평안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더불어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사에게는 학생 지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들은 학생 지도에 권리가 없습니다. 책임과 권리는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망가집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사가 무너집니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집니다. 학부모님들,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붕괴된 교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로서 교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안전한 학교를 위해 악성 민원인들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과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그 빈 사이사이는 우리 대다수 국민의 정서로 채워야 합니다. 악성 민원은 더 이상 개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일이란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조건을 보장해 주십시오. 튼튼한 공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붕괴된 교실로 다니지 않도록 많은 학부모님과 국민께서도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 수국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교조 경남 청년위원장 김은비라고 합니다. 먼저 고 서희초 선생님을 가슴 깊이 애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에 저는 마음이 많이 놀라고 지금도 울적한 상태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전국으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보람된 시간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의 힘듦과 슬픔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년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부모 민원을 겪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민원으로 힘드신 선생님들, 고 소희초 선생님의 마음을 감히 안다고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타며 온 4시간 동안 저는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려 하지 않았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선을 넘는 말들로 감정을 쏟아내시는 학부모님의 연락을 받으며 손이 떨리고 가슴 뛰던 불안해서 잠을 못 자던 일들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즐겁게 만나고 싶고 학교를 행복한 마음으로 다니고 싶었던 제가 손 떨리는 일들을 마음속에서 지웠던 것입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맡기고 교사가 책임을 지는 학교 문화가 더 이상 사라지길 바랍니다. 저는 학교가 보호자님들과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 서희초 선생님께 애도를 표합니다.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담아 명복을 빕니다. 지난 18일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담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교육 현장은 이 처참한 현실 앞에서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이제 막 교직의 삶을 펼친 젊은 교사의 죽음에 대한 애통함이고 허망이 떠나보낸 나의 동료에 대한 무력감이며 교사를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교육 당국에 대한 분노입니다. 안전하게 교육하고 교육받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교육 당국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고인이 겪었을 고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 교사 개인의 희생으로 방치되고 있고 숨겨지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단 한 명의 동료도 잃을 수 없습니다. 교사는 교육 현장의 노동자이며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사를 지키지 못하는 현장에 어떻게 교육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이에 교육 당국에 촉구합니다.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모든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기억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